어제 중국 폭격기 2대, 중국 전략 폭격기 2대, 러시아 전략 폭격기 전폭기 2대, 그리고 러시아 조기 경보 통제기 1대가 우리나라 항공식별구역 카디즈와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둘 다 침범했습니다. 일단 어떤 비행기인지 한번 보시죠. 먼저 2대의 중국 폭격기는 H6, 홍6이라는 폭격기고 전폭기고, 러시아의 Tu-16을 면허 생산한 대형 폭격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수없게 생겼습니다. 러시아 폭격기 2대는 Tu-95입니다. 희한하게도 프로펠러 전폭기입니다. 그래서 이 4대의 폭격기는 나란히 날면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했습니다. 사실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A50의 비행 경로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명백히 한국의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것도 2회에 걸쳐 침공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러시아의 조기경보통제기입니다. 자, 이 경로는 한국의 레이더가 밝혀낸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레이더도 똑같이 밝혀낸 경로입니다. 이렇게 독도 주변 영공을 명백히 2회에 걸쳐서 북에서 남으로 한번 지나가면서 침범하고, 또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면서 또 한번 침범했습니다. 첫 침범은 9시 9분에 발생해서 2분 53초 동안 이루어졌고, 두 번째 침범은 9시 33분에 발생해서 3분 55초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1차 침범 당시에 우리 공군 KF-16 전투기는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 발과 80여 발의 실탄 기총 쏘사로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 영토에서 외국 군대에 가해진 첫 실탄 사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침범에서는 플레어 10발과 280여 발의 기총 쏘사로 경고 사격을 가해서 쫓아냈습니다. 아래 사진은 KF-16이 플레어를 터뜨리는 모습입니다. 조기 경보 통제기 A50 러시아 조종사 눈에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서 단호한 기민한 대응을 보인 우리 공군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군의 사격을 받고 지금 현재 많이 당황한 상태일 겁니다. 우리 공군은 어제 군사적 대응을 완벽하게 해낸 것일 뿐 아니라 외교적 대응, 그리고 국내 정치적 대응까지 완벽하게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3가지 측면을 봐야만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시점, 둘째는 공간, 셋째는 양태입니다. 작전 시점, 작전 공간, 작전 양태입니다. 첫째는 시점입니다. 8월 4일부터 한미 키 리졸브 훈련 19-1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 훈련을 열흘 정도 앞두고 이번 카디즈 및 영공 침범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긴장이 높아져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의 이야기가 지금 돌출하고 있고, 미 국무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으며, 존 볼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한국을 방문한 바로 그날 카디즈 침범과 영공 침범이 이루어진 겁니다. 둘째는 작전 공간입니다. 독도 상공,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공을 노렸습니다. 셋째는 작전 양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단독 군사행동이 아니라 합동 군사행동, 합동 비행이었습니다. 이 사항의 3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중러의 이번 도발이 노리는 바에 대해서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2가지를 노린 양수겸장 도발입니다. 크게 보면 2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중국, 러시아 압박이 있는데 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체 전략 내의 대응으로서 다음 달 한미 키 리졸브
19-1로 개명이 되었어요. 키 리졸브 19-1 연합훈련에 맞서서 중러 미니 당일 항공연합훈련이다. 뭐라고요? 중러 간의 미니 당일 항공연합훈련을 한 거고 그걸로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한미 당국에 경고의 의미를 띠는 그러한 연합훈련을 펼친 겁니다. 역시 두 번째 의미는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서 현재 균열 조짐이 살짝 보이고 있는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체제의 빈틈을 노린 도발입니다. 중러가 한미일 사이에서 이관계 도발을 시도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침범한 것은 일본 영토라는 엉뚱한 뜬금없는 어거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이관계가 제대로 작동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움직인 거죠. 미국은 중러의 이러한 도발을 심각하게 여겨서 매우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심각하게 여겼을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너무나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서 러시아를 혼쭐 내고 그리하여 러시아가 크게 당황한 데 대해서 내심 득이에 찬 미소를 지을 겁니다. 이 와중에 가장 비겁하고 엉뚱한 대응을 한 것은 일본입니다. 한마디로 4월 23일은 일본이 국제호구로 인증된 날입니다. 중러 전폭기 군용기 조기경보통제기의 비행 경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러 전폭기 4대의 비행 경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어떻게 이동합니까? 중러의 전폭기가 이렇게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카디즈 영역을 쫙 돌파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서 어디를 지나갑니까? 대략적인 지도를 보면 이 나가사키 현인데요. 여기가 섬 위를 지나갑니다. 이 비행기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들이 일본 섬 위를 지나갑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후쿠에지마, 나카도리지마, 와카마스지마, 나루지마, 히사카지마 위를 이렇게 섬 영토 땅 위의 하늘을 그대로 통과해서 날아갔습니다. 영공은 영토 플러스 영해의 경계선을 대기권까지 수직으로 올린 공간 내부를 말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은 영해도 아니고 영토, 후쿠에지마 등의 섬들의 상공을 유유히 관통하며 지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자위대는 공군기 출격 외에 그 어떠한 단호한 군사적 대응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영토를 영공을 침범한 외적을 명백히 확인하고도 퇴치하지 못한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독도와 마찬가지로 도쿄 앞바다 동쪽으로 한참 태평양 쪽으로 가면은 하치조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독도만큼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 주변에 영공이 그어지겠죠. 영공 경계선이. 또 그리고 오키나와 동쪽에 남서쪽으로 한참 내려가서 오키나와 동쪽에 미나미 다이토지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남대동도 우리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 섬 두 개 바로 한 달 전인 6월 20일에 러시아 폭격기 Tu-95가 이 두 섬 주변의 영공을 쓱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래 사진은 그때 당시 일본 자위대 공군기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 달 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프로펠러 있는 거 보니까 Tu-95 전폭기 맞죠? 이렇게 두 개의 일본 영공을 가볍게 당일 양쪽 다 스치고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15년 4년 전인 9월에도 러시아 군용기 Tu-95에 의한 영공 침범 사건이 있었고 2011년 9월에는 Tu-95가 아예 14시간 동안 일본 열도를 이렇게 싸그리 훑어버렸습니다. Tu-95가 일본 주변을 열도 주변을 싹 이렇게 훑어버렸어요. 이렇게 번번이 외국 전폭기에 능욕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한번 못한 쫄자 호구 주제에 옆집 주인께서 그 집에 들어온 도둑을 몽둥이로 퇴치하는 걸 보고서는
거기는 우리 집인데 당신이 왜 도둑을 내쫓아라고 개거품을 무는 안드로메다 어법을 시전하는 정신착란 수준의 정신병자 같은 그런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지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기네 영토인 나가사키현 후쿠시마 상공을 유유히 날아간 중국과 러시아 전폭기에 대해서는 한 달 전에 입도 뻥끗 못하고 기민하고 단호한 총격 대응으로 자국의 영공을 늠름하게 방어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거기는 내 땅인데 당신들이 왜 막아? 이따위 소리나 짓거려대는, 자기가 지킬 곳은 못 지키고 이따위 소리나 짓거려대는 천하의 호구, 천하의 겁쟁이, 천하의 안습국가, 천하의 정신착란국가라는 게 너무나 분명히 밝혀진, 세계 만방에 분명히 밝혀진 7월 23일이었습니다.